안녕하세요. 한국뇌발달연구소 김일곤입니다. 뇌발달 시나리오는 뇌가 발달하는 순서와 방법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나리오는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장면이나 순서, 그리고 배우들의 행동이나 대사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영화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뇌가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뇌가 재미있어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화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시나리오 속에 뇌가 좋아하고 발달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나리오의 기본 틀입니다. 1막이 있고 2막 있고 3막이 있습니다. 영화가 재미있게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갈등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가 첫 번째 장애, 두 번째 장애, 세 번째 장애,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 장애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그 과정이 사람들이 감정이 이입되고 그리고 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첫 번째 평범한 일상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갈등은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또 주인공이 사건의 발생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갈등을 하다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이때 관객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어떤 경우는 복수를 해야 돼, 반드시 해결돼야 돼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둘째,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방해자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때 관중들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하죠. 그리고 이깁니다. 네 번째는 또 힘든 순간이 지나고 휴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죠. 그래서 할 수 있구나, 하면 돼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전보다 더 큰 두 번째 방해물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응하죠. 힘이 너무 들어 자신감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그 방해자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다시 힘든 순간이 지나고 휴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더 힘든 방해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 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맛보는 휴식은 전보다 더 큰 행복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합니다. 일곱 번째, 앞에서 겪은 두 번의 방해자보다 훨씬 큰 세 번째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함께 주변에서 모든 도움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해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기는 때가 되면 못 가누기, 팔과 허리, 다리를 이용해서 몸을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고 장난감을 움켜잡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사용해서 물건을 짚기도 하죠. 마침내 혼자 앉고 서고 걷고 그리고 신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 다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 발달의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독은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제 위치를 지키듯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 곁에 있으면 아이가 바르게 발달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없는 영화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감독처럼 아기가 스스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감독해 줘야 합니다. 이제는 육아 방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기가 겪는 힘든 장애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기에게 처음 접하는 세상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오를 때에 한 계단씩 올라가면 2층, 3층도 올라갈 수 있듯이 뇌 발달도 그 순서를 알고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이가 보는 시각 정보와 또 손가락이 부딪히는 촉각 정보와
또 혀가 받아들이는 미각 정보, 귀가 받아들이는 청각 정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보가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뇌내의 영역 간 교류와 또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뇌는 이처럼 장애물, 방해물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구안해냅니다. 아기를 편하게만 해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이 심화되면 과잉보호가 됩니다. 애벌레가 스스로 구멍을 뚫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이 구멍을 뚫어주면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나비는 평생 날아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싫어도 아이가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서 먹어야 하고 응가는 화장실에서 해야 하고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합니다. 부모는 시나리오의 기본 형식에 맞추어 나름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뇌발달 시나리오를 부모가 조금씩 써 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물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둘 쌓여갈 때 성취감과 쾌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해물, 어떤 방해물이 생겨도 이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고 도전의식도 생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경험 기대적 가소성이 됩니다. 가소성이란 변한다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이러한 좋은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미와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든 닥치면 좋은 것을 예측하고 또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뇌발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아기의 뇌발달은 물론 나아가 영재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